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김광우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정말로 가슴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조국의 진짜 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국의 진짜 제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뭐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게 동서양이 원래 달라서 네, 동양은 도덕이나 윤리를 어기면 죄를 졌다 그러고 네, 그리고 서양은 이제 사회법규, 네. 율법, 네. 규정 이런 걸 어기면은 죄를 진다 그러는데 네. 동서양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네. 양심에 어긋나는 거를 죄를 짓는다. 아, 양심의 양심. 네. 그러니까 양자라는 게 어질 양자거든요. 어질 양자. 어진 마음. 네, 어진 마음. 그게 어긋나면은 죄를 짓는다. 네. 그래서 조국 교수의 잘못이라는 게 아직 판명이 안 됐으니까 네. 엘리게이션 수준인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매일 신문으로 보는 죄보다 더 큰 진짜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첫 번째가 네.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죄입니다. 정부의 권위와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그렇죠. 죄. 예. 정부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네. 원래가 이런 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민정에서 거의 다 하는데 거르죠. 예. 그냥 범죄자들만 장관으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임명 그 아래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기관을 망쳐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무슨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네. 보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은 조국 장관, 전 장관 임명될 때 당시가 22명째 장관이 국회에 보고서 채택 없이. 예. 그렇죠. 우리 뭐 몇 번 얘기했죠. 예. 그리고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게 법을 놓고 네. 장난치듯이 왜 그 전에 우리 보여드렸듯이 전태일 뭐 그 관련된 네. 뭐 공정 무슨 쇼하고 희망의 쇼 사다리에 올려놓고 뭐 그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화났어요, 선생님 그때 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만두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뭐 이러고 있으니 네. 장난을 치는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동영상 만들어 그걸 또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근사 점잖게 뭘 하는데 이게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죄고. 이제 첫 번째 죄는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희화한 죄. 예, 웃음거리를 만들었죠. 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선생님?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은 네. 법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네. 지금 뭐 위장 무슨 증명서나 내고 뭐 네. 별 그런 걸 하면서 네. 나는 이제 일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는 엔진인데 네. 근데 엔진이라는 것은 그냥 돌아갑니까? 윤활유를 이렇게 맞습니다. 발라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윤활유가 뭔가 하면 협상, 타협, 관용입니다. 네. 그런 거 없이 협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네. 목표 달성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징용 재판이라는 것도 네. 무슨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은 뭐 그냥 의논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다 뭐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아닌데 네. 그런데 이 정부의 하는 일들은 보니까는 네. 엔진에 폐유를 바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원래 윤활유는 새 거 써야 됩니다. 좋은 거. 그렇죠. 예. 음식을 만들 적에도 기름 한두 번 쓰면 안 쓰잖아요. 예. 그거 다 타버리니까. 예. 근데 여기에 폐유를 발라가지고 그냥 정부를 엉망으로 만든 게 네. 법 질서를 어긴 거는요. 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냥 별짓들 다 하는데 네. 이게 한 개인이 감히 그럴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뭐 이 나라의 뭐 중심축이니까 네. 더군다나 그럴수록 하지 말아야죠. 말아야죠. 예. 선생님 늘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법률가가 법대 경제학과 어느 모임에 가서도요. 예. 최근에 무슨 묵 콘서트에 가서 전직 국무총리가 네. 축사를 하고 이제 뭐 나도 축사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내가 하면서 네. 국무총리 있는 자리에서 네. 이 나라가 법하고 경제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법 법한 사람한테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바로 법을 한 분이 법률가라면은 그야말로 뭐 옛날 상하같이 법을 갖다 너무 엄격하게 지켜도 문제겠지만 문제는 법을 했다는 법대 교수 조국 교수가 가장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지금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법을 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도 물론 많지만 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그냥 고정돼 있어요. 예. 고정 법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네. 잘잘못이 얼마나 막그 법도 뭐 여러 이런 것인데 네. 그냥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뭐를 재단을 하려고 드는 참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망친 세 번째 죄가 뭐냐? 자 이번에 우리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조국 교수의 진짜 세 번째 죄. 대학의 네. 그 학문의 질서를 망가뜨린 거예요. 대학의 교육의 본질을 짓밟은 죄. 밟았습니다. 네. 대학이 뭔지 교수가 뭔지 네. 너무 뭐 그냥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명문 대학의 그것도 뭐 최고의 학과의 교수인데 네. 그런데 거짓말만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원래가요. 네. 원래가 지식이라는 것은 네.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건 뭐 예를 들려면 한이 없어요. 네. 오늘 아침도 오늘 아침 신문인가 보니까는 다산 정약용의 그 책을 호치민이가 읽었다고. 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목민심서고 또 하나 있는데 흠음심서. 그렇죠. 네네. 그걸 무슨 유 뭐야 문화유산 답사기 쓴 아 예. 유흥준이 예 용. 고은 시인 네네. 또 누구 있더라 뭐 박성무 네네. 다산그 연구소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박성무 전 전부 의원이죠. 예. 호치민이가 읽었다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원래 나는 그걸 읽기 전에 알았어요. 네. 뭔가는 한번 우리가 앞으로 다룰 텐데 네. 그 좌파들의 말로를 다룰 적에 네. 현 앨리스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에 관해서 이대 교수가 소설 실명 소설을 썼습니다.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이 작가가 아니라 박종인 여행 전문 기자도 쓴 대로 네. 사진이 보통 이제 호치민과 박헌영이며 이런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옛날부터 네. 많은 문헌에서 인용이 돼요. 네네. 근데 이 정 교수의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에서는 그게 호치민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아. 이 사람이 호치민이 아니야. 29년에 호치민이 거기에 없었대. 동방 무슨 뭐 그 학교 예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지난해 하노이에 가서 네네. 호치민이가 우리 그거 읽었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인데 그렇게 그 뭘 아는 지식인들이 네. 허위 가짜 예.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거짓말하는 거 괜찮을지도 몰라. 선생님 근데 그리고 이거- 오만이거든. 그게 휴브리스라 그러는데. 휴브리스. 그게 예. 오만입니다. 오만이죠. 나는 예. 많은 것을 아니까 내 반 다 맞고 네. 이런 오만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박헌영이하고 호지명이하고 저 모스크바 동방 뭐 노동자 대학에서 만난 거야 하면은 실제 그 당시 호지민은 베트남에 있어도 만난 거네요. 모스크바에서. 그 시기에 호치민은 태국에 있었어요. 아 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가짜들을 계속 다른 데서 인용하고 아마 나도 인용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대통령까지도 그걸 가지고 가서 축사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두 나라는 가깝다 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들이 갑자기 또 여기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날까요? 저 예전에 귀순 아니 저기 저 우리 저 안중근 의사가 그럼요. 그 하얼빈의 그 싸늘한 감옥에서
그 누가 보면 잘못 주입하면은 그럼요. 뭐. 그 게이트키퍼 기능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하여튼 대학을 비하한 죄가 정말 큽니다. 그냥 지금 나는 물론 뭐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 없는데 네. 자라나는 세대들이 저런 사람한테서 배우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한다? 저런 대학에 가서 저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선생님 학생들이 가장 좌절하는 게 조국 장관 딱 대통령이 장관 자 오케이 사임 오케이 22분 만에 복직계 냈잖아요. 그것도 보면 직접 안 내고 팩스인가 뭐로 내 갖고 결국 보면 양쪽 월급 다 따먹은 거 아니에요. 법무부 월급 따먹고 저쪽 서울대학 교수 월급. 야, 그거 보고 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본질은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까지 부정한 돈 치고는 뭐 제일 적은 자, 저 액수가 작은데 네. 하여튼 모든 행태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양심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농담으로 내 호가 예, 양념이에요. 장난으로 네. 쓰는 말 양념. 예,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생각력. 생강염자. 네. 근데 옛날에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진짜 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 양식, 양념 네.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부끄럽게 한이 없는데 네. 대학과 학문의 본질과 권위를 또 짓밟아 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죄고. 자, 그러면 선생님 네 번째 죄는 뭡니까? 사회주의 민낯 드러낸 죄지요.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저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 뭘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망신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내 그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념으로서는 좋은 면이 많아요. 네네. 그죠? 평등, 가짜 평등이지만 네, 정의도 뭐 다 엉터리고. 그러니까는 요새 사람들이 옛날에도 고은 시인 인용해서 뭐 92%가 다 거짓말한다고 네.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예,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상례로 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굳세게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대를 위해서 조그만 거짓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조국 장관, 그리고 어용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유시민 이사장 행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유시민 얘기는 또뭐 두고두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 아주 박식한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 순간마다 갖다 대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예? 조국이나 똑같죠. 앞뒤 안 맞는 얘기 하는 그렇죠. 게. 이번에도 뭐 손석희 물건 들어줬다가 결국 손석희한테 깨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알릴레오가 보면 가짜 뉴스 만들어서 디립다 저 손석희하고 JTBC 공격하다 JTBC가 팩트를 갖고 자 사과하라 정식으로 해명하라 하니까 결국 보면 알릴레오에서 아마 오늘이 내일 방송될 겁니다. 결국 보면 저 흔한 얘기로 유시민이 꼬리 내렸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그 파악 못했다.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면서 막 떠들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 예. 자, 그 사회주의 민낯을 드러낸 죄, 치명적인 죄. 이게 네 번째 죄라면 이제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인데 예. 왜 그렇게 끼고 돌고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건 초록이 동색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콩 심는데 콩 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예. 마지막으로 네. 그 내가 참 이게 나라 네.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맞습니다. 그죠? 사람들 마음을 갈라놓은 정도가 아니라 네. 모든 거를 내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네네. 쓴 책이 네. 의심을 찬양 In Praise of Doubt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예. 의- 의심의 찬양. 찬양. 네. 뭔가 하면 내가 뭐를 일하고 생각할 적에 내가 틀린 게 뭔지 네. 내가 뭐를 틀리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걸 안 하면은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고
내가 모든 게 옳으니까는 밀고 가면은 그 펀더멘탈리스트,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원리주의자고 예, 예. 내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 스스로 자기를 의심해보는. 의심해, 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하고는 있지만, 내가 선의를 하고 있지만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칠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얘기와 다른,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얘기와 정부 관리로서의 얘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뭔가 하면 교수로서의 신념이 어느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런 건 그 정부의 철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 거를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정부의 철학이 틀리다 그러면 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예. 그죠? 그걸 고칠 수 없으면 뭐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읽지도 않고 그냥 경주마처럼 뭐 귀 눈 가리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어디서 부딪혀요 이제. 이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선생님, 근데 보면 이제 이 조국 교수의 죄가 5가지 하면 그래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보면 저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거는 뭐 약간 그것도 약간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래도 조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몇 가지 있다. 있죠. 진짜 있습니까? 있죠. 뭔가 하면은 예. 법 교육을 아주 지독하게 시켰어요. 국민들. 국민들 법 교육을. 그래서 농담이지만은 법과대학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그렇습니다. 보면 그죠? 또 하나 시켰잖아요. 뭐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모펀드 저렇게 하면 돈이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뭐 많이 알아요 지금. 그러네. 그래서 뭐 이 법 교육 필요 없고 예. 이게 법치 국가로 가는 길을 닦을 수도 네. 있어요. 예, 예. 그죠? 이번 예.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예. 법을 저렇게 이해하고 행사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메시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그래도 있다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던데. 물론이죠. 뭐 그러니까 후코 얘기처럼 감옥소가 있으니까 죄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렇게 가요. 감옥에 가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 거는 기여한 바 아닌가요? 귀한 거 그거 그다음에 어쨌든 조국 덕분에 또 조국을 갖다가 60 며칠째 꽉 비워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그동안 검찰이 늘 보면은 권력에 죽으란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 검찰이는 지네들이 다 나쁘게 만든 사람들인데. 근데 최초로 보면 살아있는 권력한테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대드는 그런 모습도 보면 발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야말로 인물 한 사람 때문에 네. 그 검찰 세계가 네. 다 드러난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처럼 뭐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미안한 표현이지만 깔아뭉갤 가능성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이것이 이제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검찰로서도 참 뭐 좋은 기회이고 네. 고개를 들 수 있는 네. 그죠? 그런 계기가 마련될 테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도 이게 제도나 법보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죠. 예. 그런데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전혀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예. 거짓말이 과연 참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거짓말. 네. 그런데 삶과 죽음이나 선이나 악이나 예. 이것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의 거짓말이 참말일 수 있다. 이건 너무 이제 그쪽을 비유하는 논리가 되고 우리가 많은데 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네. 샤를 보들렐리 보드렐리 이제 프랑스 말이라. 그게 이제 악의 꽃을 시를 썼잖아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본딴 건 아니지만은 네. 제목은 그것을 받아서 독의 꽃이라는 최수철 작가네요. 동인문학상 이번 수상자. 예.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뭐 동물도 똑같이 네. 동물이죠. 독을 품는 게 자기 보호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이 약이 되고 또 두 개 다 하다가 다 이제 죽고 네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 최수철 작가의 얘기가 재미있는 게요. 네. 근데 악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는 네. 인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악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생존 경쟁 때문에 필요하다. 그 정도의 문제이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악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내가 이제 이 동인문학상 소설을 보기 전에 나는 네. 뭘 생각했는가 하면 네. 거짓말이 삶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악이 경쟁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지만 네네.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은 독과 약으로 이루어진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무한띠. 무한띠. 네. 라고 메비우스의 보고요. 띠, 예. 예. 그 띠로 삶과 죽음이나 선이나 악이나 이분법을 넘어서 또 다른. 그러니까 1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데 네. 2차원, 3차원으로 가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참 보면 이게 보니까 악도 때로는 우리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필요악, 그렇죠.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경각시키는 그런 어떤 사이렌으로서의 악. 그렇죠. 그래서 거짓을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네. 물 주고 이거 약이라 그래서 먹으면은 배가 나는 예,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예, 예.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환자 낫게 하면은 예. 약을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를 붙이기를 거짓의 꽃. 거짓의 꽃. 그러니까 보드렐레의 악의 꽃, 최수철 작가의 독의 꽃. 독의 꽃, 그리고 우리 양념 김광욱 선생님의 거짓의 꽃. 근데 조국의 꽃은 네. 꽃인가 꽃인가 벌어진가. 벌어진가. 그는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